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 아닐까요? 플라톤은 침묵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야 하는 6가지 상황을 다뤄볼까 합니다. 인생에서 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명하게 침묵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말과 침묵의 지혜를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상대방이 내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가 진지하게 하는 말을 무시할 때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 이야기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상대를 보고 있으면 그 실망감과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고 침묵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도 불평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굳이 그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겠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습관을 바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친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는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단다 라고 말하는데 자녀는 관심 없는 표정으로 TV만 보고 있을 때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순간에는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말 중에 귀에 들어가도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말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대방이 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을 계속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소모적일 뿐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말을 아껴야 한다는 점은 다산 정약용이 했던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충고나 조언이라도 상대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흩어지는 바람과 같은 겁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답입니다. 내 말을 소중하게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굳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던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면 그저 미소 지으며 차 한 잔을 들고 잠시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답일 때가 있습니다. 2.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될 때 침묵하라. 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섣불리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가 결국 나중에 잘못된 정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한 적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가 무슨 소문을 들었다며 갑작스럽게 회사 동료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단순히 감기였다는 겁니다. 괜한 걱정을 남들에게 퍼뜨린 것도 문제지만 그 소문을 들었던 당사자는 상처를 입고 오히려 나와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경험했기에 소문이 어떻게 퍼지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압니다. 특히나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쉽게 전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잠시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불확실한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진실은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하고 이 가십거리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이 돌고 돌아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장노년층이 되면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건강, 경제 상황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남의 가정사에 관한 정보는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쉽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보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그저 침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결국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아예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괜한 추측을 하지 말고 상황을 명확히 알기 전까지는 침묵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상대방의 비밀을 알았을 때 침묵하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 비밀이 너무 커서 당신의 입이 근질거리고 참기 힘들었던 정말입니다. 그러다 무심코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순간 친구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경험은 없으신가요? 상대방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가끔 그 무게를 잊어버리고 말에 휘말리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의 비밀을 알게 될 때가 많죠. 건강 문제, 가정사, 재정 상태 등 정말 예민하고 조심해야 할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아는 이야기가 있어라는 작은 유혹에 넘어가 그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오랜 친구가 자녀 문제로 크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당신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모임에서 다른 친구들이 모였을 때 무심코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자녀 키우는 거 힘들다는 공감을 얻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던 친구는 당신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특히나 연륜이 쌓여갈수록 사람 간의 신뢰는 금보다도 귀한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남의 비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도 그 비밀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순간 그 신뢰는 깨집니다. 침묵은 결국 그 사람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그 비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 한 번 나가면 다시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거나 작은 유혹에 넘어가 누설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먼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그 비밀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비밀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 그 말이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면 침묵하라.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말이 아무리 진실이라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면 잠시 입을 닫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큰 지혜로 돌아오기도 하죠. 여러분이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 예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친구의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당장 떠오르는 이야기가 내 자녀는 대학에 잘 붙었다거나 이런 방법을 썼어야 하지 않았냐는 충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해버린다면 친구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진실을 보고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진실은 오히려 칼이 되어 상대방을 찌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실패나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 말이 고통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다른 예는 친구가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친구에게 그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마도 그 친구는 이미 자신의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는 차라리 침묵하고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진실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사르트르는 진실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을 상처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것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면 그 순간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해와 배려를 담아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진실한 이야기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한 침묵일 때가 많습니다. 5. 판단력이 흐려질 때 침묵하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들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입니다. 피곤하거나 화가 나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에 쌓여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한 말을 내뱉고 맙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말이 내게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후회로 가득 차게 되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배우자나 자녀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데 그날따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당신은 그 말을 계기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때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중에 당신 자신에게도 깊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급하고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말을 내뱉고 그 말은 대개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는 주변에 많은 책임과 의무를 떠안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 스트레스 속에서 말은 더욱 쉽게 나오고 그 말들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내뱉는 말은 쉽게 후회로 돌아오곤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감정 속에서 나온 말은 칼이 되어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분노나 피로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는 차라리 한 발 물러나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침착하게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더 차분하게 바라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침묵이 내 삶의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6. 딱히 할 말이 없는데도 그저 떠벌리고 싶을 때 침묵하라. 우리는 때때로 모임 자리에서 딱히 할 말이 없으면서도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자주 잊고 있죠. 그 순간에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차라리 침묵이 더 나았을 거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간관계와 모임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싶어서 혹은 어색한 침묵을 피하고 싶어서 적당히 이야기를 던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불필요한 이야기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대화가 잠시 멈췄을 때 뜬금없이 그 친구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라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큰 상처를 받고 모임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모나 건강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싶어서 던진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에 말할 게 딱히 없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든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굳이 할 말이 없을 때는 침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말의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침묵을 택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장년기에 접어든 지금, 말할 필요 없는 순간에 굳이 말을 이어가려 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그 침묵이 결국 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6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명한 침묵은 우리 관계를 지켜주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지혜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면을 깨우는 지혜, 그 첫걸음은 말보다 깊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현인들의 말씀을 통해 더 많은 내면의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